보쌈의 거꾸로 현세변, 현대 세계의 변화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제 7강. 이번 시간에는 자본주의의 발달을 주제로 자본주의의 변천 과정과 그 특징, 그리고 노동운동이 사회 발전에 끼친 영향, 사회주의의 등장, 그 변화 과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 그리고 시장 경제, 영리 추구, 그리고 자유 경쟁에 의한 경제 활동, 그리고 노동의 상품화 등을 그 특징으로 하는 경제 체제를 일컫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옛날 꽃날부터 있었죠. 원시적으로 서로 물물거래하고 상업자본주의 형태로 이미 고대 사회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이제 13세기 이탈리아, 그리고 14세기 북유럽 등에서 이제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근대적 개념에서의 자본주의 경제가 형성되던 시기에 다수의 이런 자본가들이 자유 경쟁 속에서 제품을 막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대제나 매뉴팩처제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근대적인 생산 조직을 확립하게 되는데 이런 걸 상업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봉건 시대 중세까지의 그런 길드 체제의 생산 방식을 벗어나서 근대적인 공장제 생산 조직, 아직까지는 기계공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 단계까지로 발전하고 하는 것을 상업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16세기 무렵 영국에서 이제 산업 자본주의 형태로 조금씩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18세기 산업혁명 시절이죠.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이제 형태가 산업자본주의가 좀 더 완숙해지고 그리고 세계로 확대되어 가면서 19세기 무렵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 경쟁이 너무 과도해지니까 중소기업들은 도태하고 대기업들만 살아남죠. 근데 이 대기업들끼리도 경쟁하게 되면 자기들도 치명타를 입어요. 그래서 서로 역할을 좀 나누는 거죠. 이건 네가 생산하고 요건 내가 생산할게. 그래서 그 각각의 분야에서는 자신들이 그걸 독점하게 되는 독점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죠. 자기가 모든 걸 다 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두드러지는 게 금융자본이죠. 그래서 금융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독점 자본주의를 금융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형태로 발전하는데 이쯤 되면 거의 몇 개 회사들이 독점하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되면서 자신들의 그 영역을 경제적인 이윤 창출의 영역을 세계로 확대되어 가지 않습니까? 식민 지배를 하려면 자본 혼자 가기에는 불안하죠. 힘들죠. 군사력이 함께 나가야 됩니다. 이러려면 국가와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명 제국주의를 다른 말로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은 자유롭게 놔둬라.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알아서 조정이 된다.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이게 고전 경제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고전 자본주의, 뭐 자유주의 시장 경제였다라면 이게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뭐냐? 바로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알아서 조절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불일치하면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네? 이거 고쳐야 되겠다. 자유주의 원칙 대신에 약간의 통제가 필요하다. 통제 경제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케인즈 경제학입니다. 케인즈 학파의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자본주의의 단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손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칼을 내기 시작합니다.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현재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해가지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 자유주의 시장 경제 말을 많이 씁니다만 국가가 전혀 개입 안 하는 건 없죠. 만약에 국가가 개입을 전혀 안 해버린다면 그건 자유라는 이름의 무법천지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법을 국가에서 만들어서 어느 정도 통제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권한이 너무나 커지니까 오히려 기업의 활동들이 방해되고 위축된다. 국가의 권한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좀 더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도 좀 자유롭게 해달라. 시장의 유연성을 좀 키워달라. 요런 방향으로 이제 발전해 가고 있죠. 발전했죠. 이런 걸 그래서 또 새롭게 자유주의 시장 경제 바람이 좀 강화된다. 정부의 권한이 좀 축소되고 시장의 자율성에 좀 더 의존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신자유주의죠. 한참 이런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뭐 바람을 불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또 노동자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져 가니까 요즘은 다시 또 개입하려고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계속해 보겠습니다. 한편 노동 문제와 빈부격차 이게 산업혁명의 산업화에 따른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걸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거죠. 일부 노동자들은 산업화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기계화가 진행되니까 노동자들은 이전처럼 자신들의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해집니다.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이다? 기계 때문이다. 그래서 저 기계만 없어지면 좋겠다.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 글씨가 이쁘게 안 써지네요.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장주의 이익을 대변했던 정부가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줄 리가 없죠.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러다이트 운동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 뒤에도 노동자들은 실업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노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을 요하는 집회를 펼치죠. 물론 공장주나 고용자 측에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금도 노조가 없는 직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내가 알아서 잘해주는데 무슨 노조가 필요해? 고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런 반대가 있었지만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대표로 점차 인정받게 되고요. 노동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생산하는 노동자이면서 또 그 물건을 생산된 상품들을 사주는 소비자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공제조합 등을 설립해서 경제적 이득과 상부상조에 힘쓰기도 하는 거죠. 우리끼리라도 힘을 내서 서로 연대하자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가진 자들이 우리 신경 안 써준다면 우리가 우리를 서로 신경 써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안정을 취하고 사회적 지위의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려면 법이 문제구나. 그럼 법을 바꾸려면 우리가 주권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게 프랑스에서는 대표적인 게 2월 혁명이고 영국은 차티스트 운동이죠. 프랑스 2월 혁명이 뭡니까? 나폴레옹 시대를 끝내고 나폴레옹 신이 이제 몰락하고 나서 다시 이제 프랑스가 왕정 복고 왕이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장했던 게 그 뭐 샤를 1세인가요? 샤를 1세가 아니라 샤를 10세죠. 샤를 10세가 이제 등극을 했는데 얘가 문제가 많아. 그래서 결국 얘 퇴위하고 부르봉 왕조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왕족이지만 자신들 혁명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루이 필립을 새로운 왕으로 모시고 입헌 군주정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노동자 계급은 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입장은 반영 안 되고 가진 자들 부유한 지주층들이 여전히 권력을 갖고 있겠더라. 안 되겠다. 신흥 부르주아지들의 모습에 제대로 반영이 노동자들의 입장은 반영이 안 되더라. 라는 생각에서 결국
그 선거권 문제 가지고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폭동. 그래서 결국 루이 필립의 왕정이 무너지고 7월 혁명으로 들어섰던 왕정이 무너지고 2월 혁명으로 공화정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고 예전에 나폴레옹 시대의 강력함을 원했던 사람들에서 루이 나폴레옹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뽑히게 되죠. 근데 결국 그 사람은 또 나폴레옹 3세로 돌아가면서 재정이 부활되는 그런 모습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프랑스는 2월 혁명으로 선거권을 갖게 되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도 차티스트 운동을 일으켜서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하죠. 물론 이것도 실패합니다. 실패했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선거권이 확대돼서 나중에는 이제 남자들에게 돈 있는 남자들 일부 일정 정도의 재산 있는 남자들 말고 모든 남자들에게 이제 선거권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죠. 이렇게 해서 참정권 요구 운동들이 펼쳐졌다. 그리고 이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동과 부녀자에 대한 노동을 좀 제한하자. 이게 지금 공장법 아니겠습니까? 공장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살짝 그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서 선생님이 잠깐 중단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에 일부 지식인들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죠. 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동자들의 불행은 결국 너무 자유로운 경쟁 체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협동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초기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유재산사회주의라는 건 결국 사유재산제를 비판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랑스의 생시몬, 영국의 오원 같은 사람들을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프랑스의 생시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 사유재산제도 없애자 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기회를 좀 더 먼저 더 유리한 조건에서 갖게 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기회를 똑같이 주자라는 거고요. 영국의 오원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적인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한번 살짝 성공해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직접 더 협동조합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도 합니다. 잘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 모둠 활동 하다 보면은 무임승차라는 개념이 있죠. 좋은 뜻으로 같이 해보자라고 했더니 잘 안 하면서 그냥 묻어가면서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조직에는 이제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잘 안 됐던 모습이었고요. 이러자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비현실적인 공상적 사회주의는 비현실적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걸 내세웁니다. 역사라는 것은 계급투쟁이다.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산수단의 변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역사가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산업사회로 발전해 가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로 온 건데, 그 다음은 이제 생산력이 발전되면 될수록 이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로까지 갈 수 있다. 생산 수단을 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계급을 착취하는 구조가 사라진다. 일한 만큼 받게 되는 사회주의와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공산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유재산제도가 없어지고 계급과 착취가 없고 빈곤도 없는 그러한 이상사회, 공산주의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산당
선언입니다. 그 소책자로 만든 게 이제 공산당 선언이죠. 근데 이러한 사회는 기다리면 오는 게 아니라 계급 투쟁을 통해서 올 수 있고 폭력혁명을 통해서 올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 무산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르크스 엥겔스의 그 과학적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곳곳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요.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국제노동자협회 인터내셔널이 1차 인터내셔널이 결성되고요. 사회주의 정당이 유럽과 미국에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사회주의와는 다른 결이 다른 또 다른 형태의 급진적인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아나키즘. 우리가 흔히 무정부주의로 해석하는 아나키즘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여기다 쓸 필요 없이 여기다 쓰면 되죠. 아나키즘이 등장하게 된다. 아나키즘은 국가 자체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체제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도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없다 해서 무정부주의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또 15분 남았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